어수룩한 담배 장수. 조선 영조임금 때의 일이다. 어느 해 한양에서 담배가 동이 나서 매우 귀해졌다.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담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어허, 무슨 담배가 이리도 비싸누? 비싸면 피우지 않으면 되지 않소. 담배 피우는 버릇이 들어 끊을 수가 없어. 아무튼 담배 한 줌에 서푼이라니 만만치 않소. 이번 참에 끊어보구려. 담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강해군 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찾는 한양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은 지방의 담배값이 차이가 많이 났다. 같은 나라에서도 경상도에서는 담배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 한양에서는 담배 한 줌이 서푼이라네. 가만 있자. 우리 마을에서는 담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럴 때 담배를 가지고 한양에 가서 팔면 금세 부자가 되겠네. 경상도에 손양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손양식은 이 말을 듣고 기가 솔깃하였다. 맞아. 이럴 때 담배를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내 한번 모험 한번 해봐야겠다. 손 씨는 부랴부랴 자신의 논밭을 재다 팔았다. 여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논밭을 다 파는 거예요? 손 씨의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걱정 마오. 내게 생각이 있어. 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논밭을 판 돈 500냥으로 전부 담배를 샀다. 그러고는 담배를 말 3마리에 나누어 실은 뒤 한양으로 떠났다. 긴 여행 끝에 손 씨는 마침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도착하였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손 씨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머리에 커다란 것을 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아 나라에서 벼슬 깨나 하는 양반처럼 보였다. 이게 모두 담배인가? 그렇습니다. 참 때를 잘 맞추었구려. 요즘은 담배가 동이 나서 3,000냥을 받을 수는 있을 거야. 한몫 잡으려고 한양에 온 손 씨는 이 말에 노인을 덜컥 믿게 되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양이 처음입니다. 한양이라 아는 사람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가 객주를 정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런, 한양이 처음이란 말이오.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겁없이 한양을 오다니.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큰일 날 뻔했구려.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고맙습니다. 손 씨는 노인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고 노인을 따라 한양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은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손 씨를 끌고 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한양에 처음 올라온 손 씨는 노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어두컴컴해질 무렵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다. 여기가 내 집이오. 오늘 밤은 여기서 묵도록 하시오. 내가 담배는 창고에다 잘 넣어두고 말들은 마구간에다 묶어 놓겠소. 손 씨는 노인의 친절에 마음을 푹 놓고 그날 밤 노인의 집에서 편히 잤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다. 손 씨는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났소. 우선 아침 식사부터 하시오. 담배는 하루아침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니. 우리 집에 묵으면서
팔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요. 손 씨가 이른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자 노인이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지금 용산에 우리 집으로 싣고 올 나무찜이 있소. 마침 손님의 말들이 놀고 있으니 가서 좀 싣고 오겠소. 그건 어렵지 않지만 길을 몰라서요. 아, 우리 집 하인을 데리고 가시오. 손 씨는 말을 배불리 먹인 뒤 화인과 함께 집을 나섰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슴푸레하여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용산에 이르자 하인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어이, 여보게, 어딜 가나? 손 씨는 다급한 마음에 하인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저 말굽비를 쥐고 이리저리 오가다 보니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랐다. 아이고. 손 씨는 복잡한 한양 한복판에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만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손 씨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아이쿠,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려. 하지만 그 노인집을 어떻게 찾아줄 방법이 없소. 안양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지 않겠소? 그때 번거지를 쓴 남자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손 씨 곁에 다가왔다. 그 남자는 술에 약간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다가 손 씨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고 사정을 물었다. 손 씨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자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잃어버린 담배를 찾아주면 그 절반을 내게 주겠소? 제 담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절반이 아깝겠소. 그렇다면 말 가운데 가장 늙은 말을 골라 고삐를 풀어 혼자 앞장서 가도록 하시오. 손 씨와 번거지를 쓴 남자는 말이 이끄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녔다. 늙은 말은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문득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길눈이 밝은 늙은 말이 노인의 집을 잘 찾을 것을 내다본 곳이었다. 번거지를 쓴 남자가 손 씨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집이 맞소? 번거지를 쓴 남자의 말에 손 씨는 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맞습니다. 남자는 발길로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리 오너라!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소리를 들은 노인이 밖으로 나오자 남자가 손 씨에게 물었다. 이 노인이 엊그저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집주인이 맞소? 노인은 담배 장수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금세 얼굴빛을 바꾸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 헤매다 이제 오시오. 하인이 아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밖이어 두어 서로를 잊어버렸다고 합디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소. 이 말을 듣고 번거지를 쓴 남자가 큰 소리로 노인을 꾸짖었다. 나이 꽤나 드신 분이 담배를 가로채려고 사람을 따돌리면 되겠소. 더구나 그 담배는 궁궐로 실어갈 담배이니 국물을 가로챈 것이니 어서 담배부터 내놓으시오.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당당하게 나서서 따지고 들자 노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다. 노인이 하인을 시켜 담배를 날라오도록 하였다.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담배 묶음을 펼쳐보더니 말하였다. 여기에 함께 두었던 돈 300냥은 어디에 두었소? 노인이 하들짝 놀라 손 씨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창고에 두었던 담배를 그대로 내온 것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게다가 당신이 이곳에서 돈을 함께 두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소. 번거지를 쓴 남자는
눈을 똑바로 치켜뜨며 말하였다. 내 분명히 담배 꾸러미 속에다 돈 300냥을 함께 넣어 가지고 왔소. 그런 말씀 마시오. 노인이 미적거리자 번거지를 쓴 남자가 눈을 부라리며 윽박질렀다. 나는 궁궐의 병졸이오. 궁궐로 실어갈 담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손씨를 만나 함께 왔소. 만약 노인께서 돈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궁궐에다 노인의 죄를 보고하겠소. 노인은 담배를 가로채려다 약점이 잡힌 터라 남자의 뻔한 거짓말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한운 수 없이 노인은 울며 거저먹기로 생돈 300냥을 물어내었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돈을 받은 뒤 담배를 말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손씨는 번거지를 쓴 남자를 통해 담배를 팔아 3천냥이 넘는 돈을 벌었다. 손씨는 번거지를 쓴 남자에게 그 절반인 1,500냥을 건네주었다. 이 돈은 그냥 거두시오. 내 노인에게 거짓말로 큰 소리를 쳐서 이미 300냥을 벌지 않았소. 그러니 그 돈은 모두 당신 몫이요.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사시오. 손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씨는 눈뜨고 코베어 갈 곳이라면서 다시는 한양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